갑자기 뭔가를 발견한 소탐 제작진. 이거 깻잎 아니야? 근데 깻잎같이 생기긴 했는데요? 깻잎이 들어오면 더 알려있어요. 뭐? 좀 비싼데 이거 요즘 다 널려있네. 이거 뜯어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크기도 깻잎, 생긴 모양도 깻잎. 아무리 봐도 이건 깻잎이었습니다. 실제 깻잎과 비교해봐도 이건 길가에 난 야생 깻잎이 확실했죠. 그럼 굳이 마트에서 사 먹지 말고 이걸 뜯어 먹어도 되지 않을까? 저희는 경북 봉화군에 위치한 국립수목원에 물어봤는데요. 며칠 뒤 이른 새벽에 서울을 떠난 저희는 수십 년간 식물을 공부해온 전문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엔 다 털려 보이는데 갔다가 오기시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잎 가지고 구분하기가 쉽지 않죠. 근데 약간 그 디테일이 진짜 깻잎 같아가지고. 네. 드디어 이파리를 전문가에게 보여드릴 차례. 과연 결과는 어땠을까요?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깻잎은 아니고요. 아니고 병아리 꽃나무라고 하는 나무의 잎입니다. 근데 이거 깻잎이랑 너무 똑같이 생긴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시기에는 비슷할, 뭐 크기도 비슷하고 뭐 갈라진 것도 비슷한데 자세히 보시면은 식물의 잎은 가장자리에 이게 갈라지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걸 거치라고 하는데 거치가 얘는 좀 더 뾰족하고 더 많이 갈라집니다. 근데 깻잎은 보시면 이거보다 좀 이렇게 거칠지 않고요. 좀 덜 갈라집니다. 예, 그걸 눈여겨 보시면 차이점을 알 수 있거든요. 얘는 약간 독초 쪽에 가깝고요. 무지해. 사실 한두 장 먹어서는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네. 깻잎처럼 고기 한 건을 먹는다거나 그 정도 양으로 드시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말고라도 네. 들판에 있는 것 중에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지 않나. 지천에 깔린 게 풀인데 이걸 꼭 이렇게 사 먹어야 되나. 돈이 그 정도로 없어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신 것 같은데 식물들도 먹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뭐 굳이 마트 가서 안 사 먹어도 될 정도로 되긴 되거든요. 깻잎처럼 똑같이 생겼다고 하셨잖아요. 식물들 잎들 다 이렇게 생겼어요. 대부분 다 이렇게 생겼는데 이걸 꽃이 안 핀 상태에서 잎만 가지고 일반인들이 구분하기 쉽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들은 신뢰할 수 있는 풀을 찾기 위해서 마트 가서 사오는 거죠. 구분만 할 수 있으면 뭐 산에 있는 뭐 길가에 있는 풀들 뜯어 먹어도 뭐 전혀 문제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분을 제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 구분 못 하는데요.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배워가야 되지 않나. 네. 야생 초를 뜯어가지고 제육 쌈밥을 먹어보는 게 쉽진 않을 것 같은데요. 깻잎 닮은 이파리 확인하러 왔다가 갑자기 시작된 식용 야생초 찾기. 이것도 지금 잡초처럼 났는데 우리 심은 건 아니고 잡초처럼 비술이거든요. 야광문이라고. 그 좋은 거 아니에요? 이거 잡초. 아, 저 잡초예요? 잡초예요. 수목원에만 식물이 한 4,000종? 이거 4,000종이 있는데 그걸 다 먹을 수는 없죠. 먹을 수 있는 거는 한 50여 종? 먹을 만한 거. 100개 잘 먹다가 한 개 잘못 먹으면 가는 거. 자, 지금부터 먹을 수 있는 풀을 찾아보겠습니다. 방아풀이라고 들어보세요. 방아풀. 방언님 이겁니다. 실제로 뜯어서 이렇게 맡아보시죠. 이런 종류는 향신료로 쓰는 거예요. 이거 제가 먹어봐도 먹어도 전혀 뭐 여기 뭐 알이 나 있는데요 지금? 단백질이라 생각하시고. 이거 뭐예요? 이거 먹어도 돼요? 벌레 알이네요. 먹어도 되나요, 근데? 벌레 알이 있어도? 금방 단백질이라고 생각하러 갔어요. 네, 조금만. 먹어보겠습니다. 네. 이거 근데 맛있는데요 저는? 허브티 먹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향이 세잖아요. 네. 세서 깻잎처럼 그렇게 많이 먹을 수는 없어요. 매운탕에 생선 비린내 날 수 있잖아요. 네. 이런 거 넣는 거죠. 이거 완전 매운탕에 넣는 그 맛이에요. 팀장님 제 가능성이 보입니다. 고삼이라고 이거 약초로 쓰거든요. 약으로 쓰는 거는 대부분 독초가 많습니다. 아니 근데 독초인데 어떻게 약초로 쓰는 거죠? 독과 약은 통한다거든요. 약초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아픈 걸 낫게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약간 독성분이 있어요. 나쁜 병의 성분은 죽이고, 근데 그걸 사람이 식용으로 계속 먹을 수 있는 건 없는 거죠. 아니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진짜 사람 많이 죽었겠는데요? 그 알아내기까지. 우리가 현재 이 야채들을 먹기 위해서 네. 수만 명은 죽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옛날에는 그 평균 연령이 뭐 50세도 안 됐잖아요. 독초 먹고 죽은 사람도 그 중에 포함될 거니까 조상들한테 고마워야 돼. 봄에 항상 저희가 나물 뜯으러 가시는 분들한테 하라고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동이나물이에요. 곰치 아시죠? 곰치? 곰치. 곰치는 먹잖아요. 곰치랑 동이나물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동이나물 곰치인 줄 알고 뜯어먹고 뉴스에 한 번씩 나와요. 이름은 동이나물이야. 나물인데 독초야. 그러니까 되게 건강해 보이는데. 근데 독초인 거지. 얘는 먹는 겁니다. 이거 먹는 거예요? 독활이라고요. 독활이요? 독활이라고. 되게 이름은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두릅 아시죠? 두릅. 네, 알아요. 두릅. 두릅 우리 봄에 뜯어 먹잖아요. 독활도 땅 두릅이라고 해서 봄에 새순을 먹습니다.
연할 때가 좀 지난 거죠. 네, 연할 때 먹고 이때는 먹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럼 제가 최초로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와 감사합니다. 되게 부드럽게 해요 네. 잎이. 이따가 확실한 거 꼬들빼기가 있을 텐데 꼬들빼기. 꼬들빼기 썬박이 같은 건 있거든요. 그건 뭐 길에 막 서울시내도 가면 길에 막 있잖아요. 이런 건요? 이런 거? 그것도 이제 그 발행이라고 먹진 않죠. 대표적인 잡초 아니에요? 아 엄청난 잡초죠. 이거 발행이고 쇠떡이고 이거 뭔지 아세요? 새크로버. 크로바죠. 크로바도 동물들이 엄청 뜯어먹죠. 쇠떡이도 이름이 소가 뜯어먹는다 그래서 쇠떡이에요. 그러니까 동물들 다 먹는 거죠. 사람이 먹어도 문제는 안 될 거라고 봐요. 드셔보세요. 이 형 먹을 거면 네이크로말 먹고 싶긴 한데 없으니까. 이따 입구 쪽에 가셔서 네, 드셔보세요. 저 크로바 꼬들빼기라는 게 있어. 식용한다는 얘기는 못 들어. 이제 소가 된 기분이에요. 근데 크로바는 아무 맛이 안 나네. 그렇다니까요. 향도 없고. 소리 대부분 다 그래요. 전문가분들이 계시니까. 아니 근데 비추입니다. 동물이 먹는다고 해서 100% 다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먹는 것들은 가능한 안 먹는 게 좋아요. 많이 먹으면 설사할 수 있고. 민들레. 민들레는 먹잖아요. 민들레는 무쳐서 그냥 생으로 먹습니다. 오. 아, 이건 추천. 근데 아까 약초가 독초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거는 약초이면서 식용도 우와. 가능한. 자, 민들레 일단 좀 많이 드시고. 그죠? 벌써 세 종류의 지금 쌈채소가 제 손에. 요것도 썬박이라고 하는 거. 쓴박이가 아, 이게 썬박이 썬박이구나. 종류인데 이건 선 썬박이라고. 이건 먹으면 안 되네. 아니요, 먹어도 되죠. 왕 고돌빼기라고. 얘는 진짜 먹죠, 이래가지고. 그냥 쓴다, 이거. 써요. 아. 근데 이 맛을 즐길 줄 알아, 이게. 이거는 제가 진짜 거짓말하면 좀 맛있어요. 그렇지. 오, 진짜요? 응. 그 앞에서 고기 뜯어 먹다가, 야, 뭐 좀 뜯어와, 이러면 와서 이거 뜯어. 이렇게 껐다. 꽃다발 드시는 것 같아요. 네, 또. 껐다. 그런데 갑자기 꼭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다는 전문가님. 또 다른 쌈채소가 기다리고 있는 걸까? 그러니까 이름은 만병을 낫게 한다고 그래서 만병초인데, 생전 처음 본 식물. 이것도 쌈채소일까요? 근데 결국엔 독초입니다. 죽을 정도는 아닌데, 약간 치명적이죠. 아우라가 느껴지네요. 네. 감히 못 먹을 것 같아요. 이 명이나물 이런 느낌 아니에요? 명이나무는 잎이 더 뜬 거죠. 더 명이나무는 우리 많은데, 명이나무는 아주 지층에 널려 있어요. 그 비싼 명이나물. 그걸 해야 되겠구나. 그건 진짜 야산이니까. 어. 갑시다. 진짜 야산이. 이거 자연인이다 아닌가요? 야산을 한참 올라간 끝에 이건 명이나무. 우와, 저거구나. 여기 다 명이나물이에요. 이 정도는 뭐 충분히 따서 먹. 특징이 울릉도에서 난 건 약간 길고 육지에서 난 건 약간 넓어요. 그리고 얘가 지금 많이 펼쳐져서 그렇지 네. 새순 올라올 때는 아. 가늘어요. 요 느낌이죠 원래는. 신기하다. 냄새 한번 맡아보시겠어요? 네. 비벼서? 네. 마늘 냄새가 되게 나고. 진짜 마늘 냄새. 진짜? 산마늘. 이거 다 산마늘. 진짜 마늘 냄새 나요. 산마늘이 바로 명이나물이었네요. 이게 명이나물. 먹을 수 있는 게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많이 같이 다니니까 이게 가능한 거지. 이거 저희끼리 왔다 가면 독초만 골라올 수도 있겠네요, 네, 진짜. 그래서 길가에 뜯어먹는 건 좀 비추. 아. 위험하니. 비추. 전문가님은 길가의 풀을 먹는 걸 추천하지 않는 이유가 또 하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도로변에 일단 심겨져 있으면 자동차 타이어 그 매연 그런 것들 다 먹고 자랄 거 아니에요. 등근속 같은. 그렇죠. 그런 것들이 계속 드시면은 안 좋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산에 가서 내가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 거는 따먹는 거는 강추. 몸에도 좋고 맛도 좋고. 선생님 저희 만약에 같이 산 타면 네. 100m를 한 30분에 갈 것 같은데요? 아, 전에 그 얘기 하시긴 하더라고요. 똑같이. 와. 전문가님께 그럼 우리가 먹는 쌈채소는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 물어봤는데요. 사람보다 몇 억 년 전에 있었던 식물이에요. 그걸 이제 사람이 나타나서 먹기 시작했는데 먹다 보니까 맛있어. 맛있는 걸 이제 매일 따라다니기 힘들고 정착 생활을 시작하면서 자기 집 주변에 그걸 심은 거죠. 산에서 가져와서. 심다 보니까 약간 조작도 안 되고 또 가져오다 보니까 뭐 별의별 거 다 가져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맛있는 종들이 생겼고 또 사람이 또 기술이 발달하면서 그걸 맛있는 종으로 개량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지금 우리 현재 우리가 주로 먹고 있는 것들이에요. 예전에 진짜 상추랑 깻잎만 먹은 느낌인데 요즘은 되게 뭐가 많은 것 같은데. 그렇죠. 좀 개발됐고 명이나물 옛날 일반인들 밥상에는 생각도 못했어요. 귀한 거.
울릉도하고 이거 태백산 일부밖에 안 나는 건데 임금님 밥상에는 진짜 올라갔던 건데 근데 그게 이제 재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밥상에 올라올 수 있는 그러니까 점점 많아지네요. 거예요. 깻잎 닮은 이파리로 시작한 이번 탐사. 전문가님 덕분에 많은 걸 배울 수 있었는데요. 충분한 공부가 되기 전까진 괜한 길거리 풀 탐내지 말고 마트 가서 사 먹어야겠습니다. 그게 오래 사는 방법이겠네요. 야생 쌈으로 제육쌈밥 먹는 거였으니까 명이나물부터. 이거 비주얼은 진짜 좋은데. 근데 명이나물 이거 장아찌로 먹지 말고 쌈 먹어야겠네. 얘도 맛있을 것 같아. 완전 부드러워. 와, 쏙향. 이야, 제대로 올리셨네. 딱딱이었습니다. 여러분, 야생 쌈밥 맛있습니다. 특히 명이나물.